lost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and hovered above me. I saw no shadow, I looked around, searched every building and home that I found. I saw no shadow, but felt the glow. 안녕하세요. 입시 TMT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소서 첨삭을 부탁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입시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첨삭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꼭 합격시키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약간 내신이 아쉬워서 자소서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주고 지원시키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또 이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 2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소서를 몇 번부터 쓰는 게 좋냐?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 컨텐츠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소서를 잘 쓰면 낮은 내신도 합격하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제 뭐 내신이 낮은데 자소서도 대충 쓰면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자소서라도 열심히 써서 종합전형에 지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독려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소서에 막상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생기부 기반으로 쓰되 요구한 평가 기준, 그러니까 대학의 인재상, 학과 인재상, 전공 과목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쓰시면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쓴다고 해서 모두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요표를 만들어줘서 개요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학생과 먼저 상담을 쭉 하시고 개요를 뭘 써야겠다라고 쭉 얘기하신 후에 글을 적게 하시면 학생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학생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명당 한 개 가지고 계속 컨설팅을 하시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몇 번부터 쓰는 게 좋냐?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보통 학생들이 1번부터 씁니다. 1번이 제일 어려운데 보통 1번을 되게 힘들어 하죠. 1번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정도 급의 공부하는 내용을 써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1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노트북만 껌뻑껌뻑 커서만 껌뻑껌뻑 키고 있고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이제 막 적는 학생들이 많아요. 1번에 전공 관련 공부한 내용을 적고 2번에는 활동한 내용 적고 3번에는 이제 그 관련된 인성 내용 적고 마지막에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재 고갈 때문에 4번에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3번에 다 적었어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은 막상 1500자나 1000자 중에서 500자도 안 돼요.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원 동기 학업 계획을 쓰는 경우는 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1, 2, 3번에 안 적었던 내용 중에서 공부한 내용이나 활동한 내용을 쓰려고 하니 1, 2, 3번에 다 써버려서 4번에 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1, 2, 3번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쭉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 1, 2, 3번이 평범한데 4번만 확 튀어버리는 자소서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1, 2, 3번을 공통으로 모든 대학에 지원한 다음에 4번만 갈아 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소서들이 많기 때문에 1, 2, 3번이 평범해서 4번까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 경우들은 그런데 자소서를 평범하게 적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평균 내신, 합격자 평균 내신이 자사 특목고 빼고 한 2점대에서 붙는다. 근데 나는 1점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면 굳이 자소서를 힘들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성적에서 많은 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냥 전공 관련 공부한 내용,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슬슬 나열만 해도 일단 면접까지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 있는 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내신이 너무 좋아요. 내신이 너무 좋아서 뽑혔어요. 면접 때 물어봤어요. 근데 면접 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서류에서 붙을 만한 점수로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 같은 게 많이 안 나오게
어려운 내용을 적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한번 본인의 내신이나 이런 정도를 보고 자소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도 그 적는 사람의 전략 중에 하나죠. 무조건 자소서를 잘 써야 된다? 저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적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면접 있는 학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면접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 써서, 그러니까 뭐 정원이 30명인데 1등으로부터도 합격이고 30등으로부터도 합격입니다. 그죠? 28등, 29등 이렇게 붙어도 합격이에요. 꼭 1등으로 붙는다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명 뽑는 경우는 잘 써야겠지만 모집 단위 수가 많고 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평균 내신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은 조금은 자소서의 퀄리티를 살짝 낮게,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치보다 한 80%, 90%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선발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잘 참고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들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다 배포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강대 가이드북을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각 문항별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광운대학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한 내용들을 쭉 보죠. 1번에는 저런 걸 써라. 2번에는 저런 걸 써라. 3번에는 저런 걸 써라. 4번에는 저런 걸 써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적으려고 1번부터 쭉 이제 적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번 작성하고 읽어보고 오케이 넘어가. 2번 작성하고 넘어가. 3번 작성하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1, 2, 3번을 따로따로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내가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걸 쓴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내가 지원하려고 했던 동기나 이런 목적 방향성이 없으면 그냥 제일 감명 깊었던 걸 써요. 2번도 마찬가지. 활동 중에 내가 제일 잘했던 걸 써요. 3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잘했던 거 1, 2, 3번을 이렇게 썼을 때 그게 과연 한 키워드로 묶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활동이 있더라도 어차피 그 활동 자체가 여러분의 이 활동의 퀄리티가 그렇게 편차가 심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가장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과에 지원하시긴 하겠지만 그게 항상 모든 코드가 맞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과에 지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개요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글 쓸 거리들 있잖아요. 글 쓸 거리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지원 동기는 학업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여기 학업 열정과 포부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니까 열정이 드러날 수 있게 좀 서술해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이걸 위주로 보겠다는 얘기죠. 특히나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성을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전공적합성과 인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4번부터 작성해 보는 거를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 동기는 학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블럭을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내가 4번을 도출한다기보다는 4번을 먼저 작성을 시키고 나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는 거죠. 자소서는 그렇게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 입학사정관과의 이제 간담회 같은 게 많아요. 학교에서 있다 보면. 근데 이제 아주대학교 사정관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자기 학교는 4번부터 본대요. 보통 자소서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정관님 본인의 경우에는 4번부터 본대요. 4번부터 보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캐치를 하고 그 다음 1, 2, 3번을 보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게 맞게 쓰시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쓰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제 컨셉을 정하고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컨셉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소서를 갈아엎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소서를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순서대로 쓰다 보면은 컨셉이 자꾸 안 맞으니까 자소서를 계속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애도 지치고 선생님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갈아서 다시 써보자. 그러면은 애들이
그 문장을 고쳐오는 게 아니고 내용 전체를 고쳐와요. 이게 활동이 마음에 안 드나? 이 공부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서 막 고쳐와요. 근데 처음에 썼던 게 일단 스스로에게 제일 자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 있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점점 떨어져요. 처음에 가지고 오는 자소서의 그 글의 그 거리, 그죠? 글의 재료, 이런 거에 비해서 점점 고쳐올수록 글의 재료가 점점 떨어지고 소재가 고갈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뭐 글을 잘 쓴다고 해도 글의 재료가 안 좋으니까 예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 컨셉을 잡아줘서 자소서를 작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개요 작성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본문항 작성을 시키시면 되는데 자본문항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으로서 자신의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면 창의적인 인재 습관이나 이런 걸 위주로 쓰시면 되고 뭐 융복합 인재를 원하면 뭐 융복합 인재 위주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4번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셉에 맞는 학습 활동을 선택하시고 학교 활동을 선택하시고 인성 분야를 선택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그 컨셉이 되게 창의적인 인간이고 새로운 거를 되게 만들어내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인성 분야에 같은 협업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중재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 친구가 여기서도 창의력을 발휘했고 저기서도 창의력을 발휘했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선택해서 쓸 만큼 스펙이 많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생기부를 읽어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여러 명을 그러니까 고3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명 이상 자소서를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좀 어려우니까 요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학생한테 찾아보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내용들을 좀 했던 거를 찾아보게 하시면 좀 좋은데 수행평가 내용 중에 좋은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학교 내에서 하는 수행평가 중에.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했던 것들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좀 내가 했던 수행평가 중에 잘했던 수행평가 위주. 그게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기록을 해두시면 참 좋은데 학생들이 기록을 안 해두니까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그걸 찾아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과세특을 한번 쭉 읽어보게 하세요. 과세특에 수행평가 내용이 좀 많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세특을 읽어보시고 애들 과세특을 읽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특에서 또 좀 창의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좀 기억을 해내서 네, 작성할 수 있게 좀 해보시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독서 활동 있잖아요. 독서 활동의 책 내용, 책에서부터 이제 끌고 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독서 활동도 뭐 나중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겠지만 책을 읽고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책에다 뚝 껴놓는 경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다 사는 편이긴 한데 아니면은 뭐 독서 그 집을 하나 만들어서 A4 용지 한 페이지에 그 책에 대한 기록을 쑥 적어놓고 그것만 따로 엮은 독서장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느낀 점을 적는 것도 좋은데 독후감을 적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내용 위주로 이 책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왜냐면은 제가 1학년 때 생각했던 거랑 3학년 때 생각했던 거랑 그 느낀 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배우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느낀 점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학년 때 이 책을 다시 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네 하면서 그때 이제 그때 읽었던 거를 마치 1학년 기억처럼 소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독서 활동 중에서도 좀 끌고 올 수 있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실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도 없다. 그러면 3학년 생활기록부에 자봉동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학년 스펙이 쭉 생기잖아요. 3학년 스펙이 쭉 생기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스펙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겠죠. 그런데도 이제 3학년 스펙까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평이하게 작성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내신이 적절하다. 그럼 평이하게 작성해도 뭐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른 서류 평가자들이 성적이 낮으면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좀 운에 기대는 경우긴 한데 단 이제 내신이 낮으면 그런 경우도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신도 낮고 스펙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전형 말고 다른 전형을 추천을 해야죠. 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종합전형은
스펙이 없고 뭐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을 위해서 있는 전형이 아니니까요. 뭐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고 뭐 미달날 것 같은 학과에 지원을 해서 적절히 올라가서 면접에서 뒤집던지 뭐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야겠죠. 아니면 교과 면접 전형을 써서 면접에서 뒤집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네, 조금 뭐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4번과 5번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